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위대한 유산, 그 속에 깃든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의 심장부, 바티칸 시국에 자리한 가톨릭 세계의 중심,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인간의 믿음과 열정이 빚어낸 이 위대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감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거룩한 감동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두 가지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일까요? 그리고 둘째, 만약 지금 현대기술을 동원해 이 대성당과 똑같은 복제품을 짓는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성베드로 대성당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인류가 지은 가장 거대한 성당으로 꼽힙니다.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건축물 중 하나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낳은 최고의 창조물로 평가받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당 내부에는 무려 778개의 기둥과 395개의 성상, 그리고 44개의 제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조명이 없던 시절에는 외관을 밝히기 위해 4,400개의 등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성당의 총면적은 약 21,000제곱미터, 한국인에게 익숙한 단위인평으로 환산하면 약 6,350평에 달하며 최대 6만 명의 신자가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자랑합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설은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고 내부 장식은 그 후로도 반세기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공사의 속도는 시기마다 달랐지만 어떤 기간에는 무려 2,500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황 식스토 5세는 거대한 돔을 완성하기 위해 800명의 인부를 3교대로 투입하여 24시간 내내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벽에 사용되는 고급 석재인 트레버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고대 로마 유적에서 대리석 기둥을 가져와 재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교황청이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사 판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성당의 건설이 단지 건축의 역사를 넘어 세계사를 뒤바꾼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건설 비용은 두카트와 스쿠도라는 금화로 계산되었습니다. 피렌체의 플로린 금화를 본뜬 두카트는 순금 3.5g을 포함했고 1531년 교황령에서 두카트를 대체한 스쿠도는 크기가 약간 작고 금순도도 조금 낮았습니다. 이야기의 일관성을 위해 앞으로 모든 비용은 스쿠도로 통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베드로 대성당 건설과 관련된 몇 가지 비용 기록을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시작된 첫 해인 1506년에는 13,500 스쿠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507년에는 그 비용이 3만 스쿠도로 치솟았고 1508년부터 1510년까지는 매년 약 15,000 스쿠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성베드로 광장 중앙에 우뚝 솟은 330톤짜리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옮기는 작업은 특히나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900명의 인부와 75마리의 말, 그리고 44개의 거대한 윈치가 동원된 이 섬세한 작업을 성공시킨 건축가 도메니코 폰타나는 보상으로 7만 스쿠도를 받았습니다. 성당의 상징인 거대한 돔,
그 비계를 세우는 데에만 22만 킬로그램이 넘는 밧줄이 사용된 이 돔을 짓는 데에는 기초부터 꼭대기까지 총 20만 스쿠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제대 위를 덮고 있는 장엄한 청동 기둥, 발다키노를 제작하는 데에도 비슷한 비용인 20만 스쿠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광장을 감싸는 반원형 회랑을 짓는 데에는 85만 스쿠도가, 그리고 광장 바닥을 포장하는 데 추가로 8만 8천 스쿠도가 필요했습니다. 1694년 교황의 요청에 따라 건축가 카를로 폰타나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을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록이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당에 사용된 자재의 양을 기반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성당에는 약 1억 1100만 로마 세제곱팜의 석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1로마팜은 약 22cm에 해당합니다. 폰타나는 석재 1세제곱팜을 옮기고 다듬고 쌓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32.5 바이오키로 책정한 뒤 대리석 기둥과 장식 마감재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합산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이 약 4,680만 498 스쿠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4,680만 스쿠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16세기 중반 로마에서 1스쿠도는 닭 28마리, 밀가루 50kg 또는 저렴한 아파트의 한 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의 임금과 비교해보면 그 가치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숙련된 건축 기술자는 한 달에 약 5스쿠도를 벌었고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괄 건축가는 월 50스쿠도를 받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팔레스트리나는 성베드로 성당의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며 한 달에 8스쿠도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로마 대학 신임 교수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수입은 어땠을까요? 바로크 시대의 거장 카라바조는 대부분의 그림 한 점당 150에서 400스쿠도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한 세기 전 라파엘로는 바티칸궁의 방 하나를 프레스코아로 장식하고 각각 1200스쿠도를 받았으며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화를 그린 대가로 약 3300스쿠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었습니다. 1564년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은 8400스쿠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종합해볼 때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설 비용 4680만 스쿠도는 당시 교황령의 19년 치연간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를 15,600번 그릴 수 있거나 로마의 서민 아파트에서 390만 년 동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비용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의 화폐를 현대의 달러나 원으로 정확히 변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과 상품, 노동의 상대적 가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시 스쿠도 금화에는 약 3.08g의 순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금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스쿠도는 약 190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현대 화폐는 근본이제가 아니므로 이 방법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바로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16세기 후반 로마에서 비숙련 건설 노동자의 연봉은 평균 40에서 50스쿠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비숙련 건설 노동자 평균 연봉이 약 35,000달러인 점을 감안하여 50스쿠도를 35,000달러와 동일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1스쿠도는 700달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 4,680만 스쿠도는 오늘날의 가치로 무려
약 327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4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이는 현대의 어떤 성당 건축 비용보다도 훨씬 큰 액수입니다. 19세기에 완공된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 약 15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 가장 근접한 사례로 꼽힐 뿐입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약 21억 달러, 가장 비싼 스포츠 경기장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소파이 스타디움은 55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현대의 모든 건축물 중에서 오직 몇몇 원자력 발전소나 최근 확장 공사를 마친 메카의 대사원만이 성베드로 대성당의 추정 비용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날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성베드로 대성당과 똑같은 복제품을 짓는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규모 석조 건축 비용 산정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복제품은 현대 기술을 사용하되 원본과 동일한 재료로 지어질 것. 부지는 기부받는 것으로 가정하며 대도시 근교에 건설될 것. 첫 번째 추정은 석조 건축 전문 프로젝트 엔지니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의 추정에는 발다키노나 베드로의 의자 같은 거대하고 독특한 청동 구조물, 그리고 지하 묘소나 돔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제품이 뉴욕시 외곽에 지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기초와 벽체 핵심 구조를 쌓는 데에만 엄청난 인건비로 인해 약 9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납으로 덮인 거대한 벽돌돔은 약 3억 2천만 달러, 돔 아래의 거대한 교각들은 1억 7,800만 달러, 작은 돔들은 2천만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부를 덮는 트레버틴 석재 마감에만 무려 16억 달러가 들고 외관의 기둥, 벽기둥, 조각상들은 기계로 깎아낸다고 가정해도 11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정면의 5개 청동문은 거의 2,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내부의 대리석 마감에 7,500만 달러, 대리석 기둥과 조각상에 1,100만 달러, 대리석 바닥에 1,850만 달러, 모자이크와 회반죽 천장에 1억 2,6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비계 설치에만 2,600만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엔지니어는 일부 세부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성베드로 대성당 복제품을 짓는데 총 116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원이 필요하며 건설 기간은 27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번째 추정은 익명을 요구한 중장비 건설 견적 전문가로부터 나왔는데 그의 추정치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공법을 사용하면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기본 건설 비용은 약 8억 9,1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의 초고층 빌딩 한 채를 짓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건물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우 상당한 설계 비용 약 1억 5,100만 달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건설 관리 비용으로 1억 7,800만 달러, 검사 비용으로 4,400만 달러가 더해집니다. 인허가, 측량, 안전조치 등 모든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그는 현대적인 복제품이 총 15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의 비용으로 건설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긴 여정을 숫자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역사적으로 약 4,680만 스쿠도, 즉 오늘날 가치로 약 327억 달러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가장 비싼 현대 건축물들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똑같은 복제품을 짓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두 전문가의 추정치는 각각 15억 달러와 116억 달러, 즉 초고층 빌딩 한 채에서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짓는 비용에 이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베드로 대성당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세기에 걸친 수많은 예술가와 장인들의 땀과 헌신,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신앙과 예술의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장엄한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위대한 유산, 그 속에 깃든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의 심장부, 바티칸 시국에 자리한 가톨릭 세계의 중심,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인간의 믿음과 열정이 빚어낸 이 위대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감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거룩한 감동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두 가지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일까요? 그리고 둘째, 만약 지금 현대기술을 동원해 이 대성당과 똑같은 복제품을 짓는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성베드로 대성당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인류가 지은 가장 거대한 성당으로 꼽힙니다.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건축물 중 하나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낳은 최고의 창조물로 평가받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당 내부에는 무려 778개의 기둥과 395개의 성상, 그리고 44개의 제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조명이 없던 시절에는 외관을 밝히기 위해 4,400개의 등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성당의 총면적은 약 21,000제곱미터, 한국인에게 익숙한 단위인 평으로 환산하면 약 6,350평에 달하며 최대 6만 명의 신자가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자랑합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설은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고 내부 장식은 그 후로도 반세기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공사의 속도는 시기마다 달랐지만 어떤 기간에는 무려 2,500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황 식스토 5세는 거대한 돔을 완성하기 위해 800명의 인부를 3교대로 투입하여 24시간 내내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벽에 사용되는 고급 석재인 트레버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고대 로마 유적에서 대리석 기둥을 가져와 재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교황청이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사 판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성당의 건설이 단지 건축의 역사를 넘어 세계사를 뒤바꾼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건설 비용은 두카트와 스쿠도라는 금화로 계산되었습니다. 피렌체의 플로린 금화를 본뜬 두카트는 순금 5g을 포함했고 1531년 교황령에서 두카트를 대체한 스쿠도는 크기가 약간 작고 금순도도 조금 낮았습니다. 이야기의 일관성을 위해 앞으로 모든 비용은 스쿠도로 통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베드로 대성당 건설과 관련된 몇 가지 비용 기록을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시작된 첫 해인 1506년에는
13,500스쿠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507년에는 그 비용이 3만 스쿠도로 치솟았고 1508년부터 1510년까지는 매년 약 15,000스쿠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성베드로 광장 중앙에 우뚝 솟은 330톤짜리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옮기는 작업은 특히나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900명의 인부와 75마리의 말, 그리고 44개의 거대한 윈치가 동원된 이 섬세한 작업을 성공시킨 건축가 도메니코 폰타나는 보상으로 7만 스쿠도를 받았습니다. 성당의 상징인 거대한 돔, 그 비계를 세우는 대에만 22만 킬로그램이 넘는 밧줄이 사용된 이 돔을 짓는 데에는 기초부터 꼭대기까지 총 20만 스쿠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제대 위를 덮고 있는 장엄한 청동 기둥, 발다키노를 제작하는 데에도 비슷한 비용인 20만 스쿠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광장을 감싸는 반원형 회랑을 짓는 데에는 85만 스쿠도가, 그리고 광장 바닥을 포장하는 데 추가로 8만 8천 스쿠도가 필요했습니다. 1694년 교황의 요청에 따라 건축가 카를로 폰타나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을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록이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당에 사용된 자재의 양을 기반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성당에는 약 1억 1100만 로마 세제곱팜의 석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1로마팜은 약 22cm에 해당합니다. 폰타나는 석재 1세제곱팜을 옮기고 다듬고 쌓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32.5 바이오키로 책정한 뒤 대리석 기둥과 장식 마감재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합산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이 약 4,680만 498 스쿠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4,680만 스쿠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16세기 중반 로마에서 1스쿠도는 닭 28마리, 밀가루 50kg 또는 저렴한 아파트의 한 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의 임금과 비교해보면 그 가치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숙련된 건축 기술자는 한 달에 약 5스쿠도를 벌었고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괄 건축가는 월 50스쿠도를 받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팔레스트리나는 성베드로 성당의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며 한 달에 8스쿠도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로마 대학 신임 교수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수입은 어땠을까요? 바로크 시대의 거장 카라바조는 대부분의 그림 한 점당 150에서 400스쿠도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한 세기 전 라파엘로는 바티칸궁의 방 하나를 프레스코아로 장식하고 각각 1200스쿠도를 받았으며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화를 그린 대가로 약 3300스쿠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었습니다. 1564년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은 8400스쿠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종합해볼 때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설 비용 4680만 스쿠도는 당시 교황령의 19년 치연간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를 15,600번 그릴 수 있거나 로마의 서민 아파트에서 390만 년 동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비용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의 화폐를 현대의 달러나 원으로 정확히 변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과 상품, 노동의 상대적 가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시 스쿠도 금화에는 약 3.08g의 순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금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스쿠도는 약 190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현대화폐는 근본이제가 아니므로 이 방법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바로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16세기 후반 로마에서 비숙련 건설 노동자의 연봉은 평균 40에서 50스쿠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비숙련 건설 노동자 평균 연봉이 약 35,000달러인 점을 감안하여 50스쿠도를 35,000달러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스쿠도는 700달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 4,680만 스쿠도는 오늘날의 가치로 무려 약 327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4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이는 현대의 어떤 성당 건축 비용보다도 훨씬 큰 액수입니다. 19세기에 완공된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 약 15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 가장 근접한 사례로 꼽힐 뿐입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약 21억 달러, 가장 비싼 스포츠 경기장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소파이 스타디움은 55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현대의 모든 건축물 중에서 오직 몇몇 원자력 발전소나 최근 확장 공사를 마친 메카의 대사원만이 성베드로 대성당의 추정 비용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날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성베드로 대성당과 똑같은 복제품을 짓는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규모 석조 건축 비용 산정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복제품은 현대 기술을 사용하되 원본과 동일한 재료로 지어질 것. 부지는 기부받는 것으로 가정하며 대도시 근교에 건설될 것. 첫 번째 추정은 석조 건축 전문 프로젝트 엔지니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의 추정에는 발다키노나 베드로의 의자 같은 거대하고 독특한 청동 구조물, 그리고 지하 묘소나 돔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제품이 뉴욕시 외곽에 지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기초와 벽체 핵심 구조를 쌓는 데에만 엄청난 인건비로 인해 약 9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납으로 덮인 거대한 벽돌돔은 약 3억 2천만 달러, 돔 아래의 거대한 교각들은 1억 7,800만 달러, 작은 돔들은 2천만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부를 덮는 트레버틴 석재 마감에만 무려 16억 달러가 들고 예관의 기둥, 벽기둥, 조각상들은 기계로 깎아낸다고 가정해도 11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정면의 5개 청동문은 거의 2,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내부의 대리석 마감에 7,500만 달러, 대리석 기둥과 조각상에 1,100만 달러, 대리석 바닥에 1,850만 달러, 모자이크와 회반죽 천장에 1억 2,6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비계 설치에만 2,600만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엔지니어는 일부 세부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성베드로 대성당 복제품을 짓는데 총 116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원이 필요하며 건설 기간은 27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번째 추정은 익명을 요구한 중장비 건설 견적 전문가로부터 나왔는데 그의 추정치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공법을 사용하면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기본 건설 비용은 약 8억 9,1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의 초고층 빌딩 한 채를 짓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건물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우 상당한 설계 비용 약 1억 5,100만 달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건설 관리 비용으로 1억 7,800만 달러, 검사 비용으로 4,400만 달러가 더해집니다. 인허가, 측량, 안전조치 등 모든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그는 현대적인 복제품이 총 15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의 비용으로 건설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긴 여정을 숫자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역사적으로 약 4,680만 스쿠도, 즉 오늘날 가치로 약 327억 달러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가장 비싼 현대 건축물들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똑같은 복제품을 짓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두 전문가의 추정치는 각각 15억 달러와 116억 달러, 즉 초고층 빌딩 한 채에서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짓는 비용에 이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베드로 대성당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세기에 걸친 수많은 예술가와 장인들의 땀과 헌신,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신앙과 예술의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장엄한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위대한 유산, 그 속에 깃든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의 심장부, 바티칸 시국에 자리한 가톨릭 세계의 중심,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인간의 믿음과 열정이 빚어낸 이 위대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감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거룩한 감동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두 가지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일까요? 그리고 둘째, 만약 지금 현대기술을 동원해 이 대성당과 똑같은 복제품을 짓는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성베드로 대성당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인류가 지은 가장 거대한 성당으로 꼽힙니다.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건축물 중 하나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낳은 최고의 창조물로 평가받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당 내부에는 무려 778개의 기둥과 395개의 성상, 그리고 44개의 제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조명이 없던 시절에는 외관을 밝히기 위해 4,400개의 등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성당의 총면적은 약 21,000제곱미터, 한국인에게 익숙한 단위인 평으로 환산하면 약 6,350평에 달하며 최대 6만 명의 신자가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자랑합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설은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고 내부 장식은 그 후로도 반세기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공사의 속도는 시기마다 달랐지만 어떤 기간에는 무려 2,500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황 식스토 5세는 거대한 돔을 완성하기 위해 800명의 인부를 3교대로 투입하여 24시간 내내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벽에 사용되는 고급 석재인 트레버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고대 로마 유적에서 대리석 기둥을 가져와 재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교황청이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사 판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성당의 건설이 단지 건축의 역사를 넘어 세계사를 뒤바꾼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건설 비용은
두카트와 스쿠도라는 금화로 계산되었습니다. 피렌체의 플로린 금화를 본뜬 두카트는 순금 5g을 포함했고 1531년 교황령에서 두카트를 대체한 스쿠도는 크기가 약간 작고 금 순도도 조금 낮았습니다. 이야기의 일관성을 위해 앞으로 모든 비용은 스쿠도로 통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베드로 대성당 건설과 관련된 몇 가지 비용 기록을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시작된 첫 해인 1506년에는 13,500 스쿠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507년에는 그 비용이 3만 스쿠도로 치솟았고 1508년부터 1510년까지는 매년 약 15,000 스쿠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성베드로 광장 중앙에 우뚝 솟은 330톤짜리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옮기는 작업은 특히나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900명의 인부와 75마리의 말, 그리고 44개의 거대한 윈치가 동원된 이 섬세한 작업을 성공시킨 건축가 도메니코 폰타나는 보상으로 7만 스쿠도를 받았습니다. 성당의 상징인 거대한 돔, 그 비계를 세우는 대에만 22만 킬로그램이 넘는 밧줄이 사용된 이 돔을 짓는 데에는 기초부터 꼭대기까지 총 20만 스쿠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제대 위를 덮고 있는 장엄한 청동 기둥, 발다키노를 제작하는 데에도 비슷한 비용인 20만 스쿠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광장을 감싸는 반원형 회랑을 짓는 데에는 85만 스쿠도가, 그리고 광장 바닥을 포장하는 데 추가로 8만 8천 스쿠도가 필요했습니다. 1694년 교황의 요청에 따라 건축가 카를로 폰타나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을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록이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당에 사용된 자재의 양을 기반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성당에는 약 1억 1100만 로마 세제곱팜의 석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1로마팜은 약 22cm에 해당합니다. 폰타나는 석재 1세제곱팜을 옮기고 다듬고 쌓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32.5 바이오키로 책정한 뒤 대리석 기둥과 장식 마감재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합산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이 약 4,680만 498 스쿠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4,680만 스쿠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16세기 중반 로마에서 1스쿠도는 닭 28마리, 밀가루 50kg 또는 저렴한 아파트의 한 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의 임금과 비교해보면 그 가치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숙련된 건축 기술자는 한 달에 약 5스쿠도를 벌었고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괄 건축가는 월 50스쿠도를 받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팔레스트리나는 성베드로 성당의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며 한 달에 8스쿠도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로마 대학 신임 교수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수입은 어땠을까요? 바로크 시대의 거장 카라바조는 대부분의 그림 한 점당 150에서 400스쿠도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한 세기 전 라파엘로는 바티칸궁의 방 하나를 프레스코아로 장식하고 각각 1200스쿠도를 받았으며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화를 그린 대가로 약 3300스쿠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었습니다. 1564년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은 8400스쿠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종합해볼 때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설 비용 4680만 스쿠도는 당시 교황령의 19년 치연간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를 15,600번 그릴 수 있거나 로마의 서민 아파트에서 390만 년 동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비용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의 화폐를 현대의 달러나 원으로 정확히 변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과 상품, 노동의 상대적 가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시 스쿠도 금화에는 약 3.08g의 순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금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스쿠도는 약 190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현대 화폐는 근본이제가 아니므로 이 방법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바로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16세기 후반 로마에서 비숙련 건설 노동자의 연봉은 평균 40에서 50스쿠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비숙련 건설 노동자 평균 연봉이 약 35,000달러인 점을 감안하여 50스쿠도를 35,000달러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스쿠도는 700달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 4,680만 스쿠도는 오늘날의 가치로 무려 약 327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4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이는 현대의 어떤 성당 건축 비용보다도 훨씬 큰 액수입니다. 19세기에 완공된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 약 15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 가장 근접한 사례로 꼽힐 뿐입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약 21억 달러, 가장 비싼 스포츠 경기장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소파이 스타디움은 55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현대의 모든 건축물 중에서 오직 몇몇 원자력 발전소나 최근 확장 공사를 마친 메카의 대사원만이 성베드로 대성당의 추정 비용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날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성베드로 대성당과 똑같은 복제품을 짓는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규모 석조 건축 비용 산정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복제품은 현대 기술을 사용하되 원본과 동일한 재료로 지어질 것. 부지는 기부받는 것으로 가정하며 대도시 근교에 건설될 것. 첫 번째 추정은 석조 건축 전문 프로젝트 엔지니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의 추정에는 발다키노나 베드로의 의자 같은 거대하고 독특한 청동 구조물, 그리고 지하 묘소나 돔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제품이 뉴욕시 외곽에 지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기초와 벽체 핵심 구조를 쌓는 데에만 엄청난 인건비로 인해 약 9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납으로 덮인 거대한 벽돌돔은 약 3억 2천만 달러, 돔 아래의 거대한 교각들은 1억 7,800만 달러, 작은 돔들은 2천만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부를 덮는 트레버틴 석재 마감에만 무려 16억 달러가 들고 외관의 기둥, 벽기둥, 조각상들은 기계로 깎아낸다고 가정해도 11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정면의 5개 청동문은 거의 2,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내부의 대리석 마감에 7,500만 달러, 대리석 기둥과 조각상에 1,100만 달러, 대리석 바닥에 1,850만 달러, 모자이크와 회반죽 천장에 1억 2,6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비계 설치에만 2,600만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엔지니어는 일부 세부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성베드로 대성당 복제품을 짓는데 총 116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원이 필요하며 건설 기간은 27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번째 추정은 익명을 요구한 중장비 건설 견적 전문가로부터 나왔는데 그의 추정치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공법을 사용하면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기본 건설 비용은
약 8억 9,1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의 초고층 빌딩 한 채를 짓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건물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우 상당한 설계 비용 약 1억 5,100만 달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건설 관리 비용으로 1억 7,800만 달러, 검사 비용으로 4,400만 달러가 더해집니다. 인허가, 측량, 안전조치 등 모든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그는 현대적인 복제품이 총 15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의 비용으로 건설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긴 여정을 숫자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역사적으로 약 4,680만 스쿠도, 즉 오늘날 가치로 약 327억 달러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가장 비싼 현대 건축물들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똑같은 복제품을 짓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두 전문가의 추정치는 각각 15억 달러와 116억 달러, 즉 초고층 빌딩 한 채에서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짓는 비용에 이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베드로 대성당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세기에 걸친 수많은 예술가와 장인들의 땀과 헌신,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신앙과 예술의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장엄한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위대한 유산, 그 속에 깃든 깊은 이야기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의 심장부, 바티칸 시국에 자리한 가톨릭 세계의 중심,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인간의 믿음과 열정이 빚어낸 이 위대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감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거룩한 감동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두 가지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일까요? 그리고 둘째, 만약 지금 현대기술을 동원해 이 대성당과 똑같은 복제품을 짓는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성베드로 대성당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인류가 지은 가장 거대한 성당으로 꼽힙니다.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건축물 중 하나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낳은 최고의 창조물로 평가받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당 내부에는 무려 778개의 기둥과 395개의 성상, 그리고 44개의 제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조명이 없던 시절에는 외관을 밝히기 위해 4,400개의 등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성당의 총면적은 약 21,000제곱미터, 한국인에게 익숙한 단위인 평으로 환산하면 약 6,350평에 달하며 최대 6만 명의 신자가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자랑합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설은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고 내부 장식은 그 후로도 반세기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공사의 속도는 시기마다 달랐지만 어떤 기간에는 무려 2,500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황 식스토 5세는 거대한 돔을 완성하기 위해 800명의 인부를 3교대로 투입하여 24시간 내내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벽에 사용되는 고급 석재인 트레버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고대 로마 유적에서 대리석 기둥을 가져와 재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교황청이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사 판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 성당의 건설이 단지 건축의 역사를 넘어 세계사를 뒤바꾼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건설 비용은 두카트와 스쿠도라는 금화로 계산되었습니다. 피렌체의 플로린 금화를 본뜬 두카트는 순금 3.5g을 포함했고 1531년 교황령에서 두카트를 대체한 스쿠도는 크기가 약간 작고 금순도도 조금 낮았습니다. 이야기의 일관성을 위해 앞으로 모든 비용은 스쿠도로 통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베드로 대성당 건설과 관련된 몇 가지 비용 기록을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시작된 첫 해인 1506년에는 13,500 스쿠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507년에는 그 비용이 3만 스쿠도로 치솟았고 1508년부터 1510년까지는 매년 약 15,000 스쿠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성베드로 광장 중앙에 우뚝 솟은 330톤짜리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옮기는 작업은 특히나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900명의 인부와 75마리의 말, 그리고 44개의 거대한 윈치가 동원된 이 섬세한 작업을 성공시킨 건축가 도메니코 폰타나는 보상으로 7만 스쿠도를 받았습니다. 성당의 상징인 거대한 돔, 그 비계를 세우는 대에만 22만 킬로그램이 넘는 밧줄이 사용된 이 돔을 짓는 데에는 기초부터 꼭대기까지 총 20만 스쿠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제대 위를 덮고 있는 장엄한 청동 기둥, 발다키노를 제작하는 데에도 비슷한 비용인 20만 스쿠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광장을 감싸는 반원형 회랑을 짓는 데에는 85만 스쿠도가, 그리고 광장 바닥을 포장하는 데 추가로 8만 8천 스쿠도가 필요했습니다. 1694년 교황의 요청에 따라 건축가 카를로 폰타나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을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록이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당에 사용된 자재의 양을 기반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성당에는 약 1억 1100만 로마 세제곱팜의 석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1로마팜은 약 22cm에 해당합니다. 폰타나는 석재 1세제곱팜을 옮기고 다듬고 쌓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32.5 바이오키로 책정한 뒤 대리석 기둥과 장식 마감재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합산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이 약 4,680만 498 스쿠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4,680만 스쿠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16세기 중반 로마에서 1스쿠도는 닭 28마리, 밀가루 50kg 또는 저렴한 아파트의 한 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의 임금과 비교해보면 그 가치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숙련된 건축 기술자는 한 달에 약 5스쿠도를 벌었고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괄 건축가는 월 50스쿠도를 받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팔레스트리나는 성베드로 성당의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며 한 달에 8스쿠도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로마 대학 신임 교수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수입은 어땠을까요? 바로크 시대의 거장 카라바조는 대부분의 그림 한 점당 150에서 400스쿠도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한 세기 전 라파엘로는 바티칸궁의 방 하나를 프레스코어로 장식하고 각각 1200스쿠도를 받았으며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화를 그린 대가로
약 3,300스쿠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었습니다. 1564년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은 8,400스쿠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종합해볼 때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설 비용 4,680만 스쿠도는 당시 교황령의 19년 치연간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를 15,600번 그릴 수 있거나 로마의 서민 아파트에서 390만 년 동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비용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의 화폐를 현대의 달러나 원으로 정확히 변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과 상품, 노동의 상대적 가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시 스쿠도 금화에는 약 3.08g의 순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금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스쿠도는 약 190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현대화폐는 근본이제가 아니므로 이 방법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바로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16세기 후반 로마에서 비숙련 건설 노동자의 연봉은 평균 40에서 50스쿠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비숙련 건설 노동자 평균 연봉이 약 35,000달러인 점을 감안하여 50스쿠도를 35,000달러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스쿠도는 700달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성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설 비용 4,680만 스쿠도는 오늘날의 가치로 무려 약 327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4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이는 현대의 어떤 성당 건축 비용보다도 훨씬 큰 액수입니다. 19세기에 완공된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 약 15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 가장 근접한 사례로 꼽힐 뿐입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약 21억 달러, 가장 비싼 스포츠 경기장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소파이 스타디움은 55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현대의 모든 건축물 중에서 오직 몇몇 원자력 발전소나 최근 확장 공사를 마친 메카의 대사원만이 성베드로 대성당의 추정 비용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날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성베드로 대성당과 똑같은 복제품을 짓는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규모 석조 건축 비용 산정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복제품은 현대 기술을 사용하되 원본과 동일한 재료로 지어질 것. 부지는 기부받는 것으로 가정하며 대도시 근교에 건설될 것. 첫 번째 추정은 석조 건축 전문 프로젝트 엔지니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의 추정에는 발다키노나 베드로의 의자 같은 거대하고 독특한 청동 구조물, 그리고 지하 묘소나 돔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제품이 뉴욕시 외곽에 지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기초와 벽체 핵심 구조를 쌓는 데에만 엄청난 인건비로 인해 약 9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납으로 덮인 거대한 벽돌돔은 약 3억 2천만 달러, 돔 아래의 거대한 교각들은 1억 7,800만 달러, 작은 돔들은 2천만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부를 덮는 트레버틴 석재 마감에만 무려 16억 달러가 들고 외관의 기둥, 벽기둥, 조각상들은 기계로 깎아낸다고 가정해도 11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정면의 5개 청동문은 거의 2,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내부의 대리석 마감에 7,500만 달러, 대리석 기둥과 조각상에 1,100만 달러, 대리석 바닥에 1,850만 달러,
모자이크와 회반죽 천장에 1억 2,6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비계 설치에만 2,600만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엔지니어는 일부 세부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성베드로